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주춤하고 은행 예금 금리는 너무없이 낮아서 위험 부담이 적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베이트리 그룹의 재테크 전문가 테드진 씨와 함께 몰기지 전문가 최대진 씨를 모시고 프라이빗 몰기지 렌더 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실 저도 은행에 예금을 예치를 했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이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1점 몇 퍼센트 그렇죠? 정도.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에 반해 지금 프라이빗 몰기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리가 연 한 7, 8%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건데 자, 다운타운에 있는 신축 콘도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단기 프라이빗 렌더가 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서 사실 기대가 되게 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단기 자금 운영할 때 시중 금리를 생각을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너무 적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저부터도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프라이빗 몰기지 렌더가 돼서 많은 이자를 받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불안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실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프라이빗 렌더가 네. 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요. 그런 이제 불안감도 어느 정도 맞아요. 해소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소 투자 금액 단위는 한 5만 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1순위일 경우에는 한 7% 정도 네. 연이자 네네. 1년에 7% 정도부터 선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순위인 경우는 한 8% 정도를 그래요? 선이자로 받으실 수가 네네. 있는데 일단 먼저 배경 설명부터 좀 드리면은요. 네. 우리가 1회 때부터 이렇게 막 주로 다뤄온 주제가 우리 나중에 미래를 대비한 노후를 대비한 네. 미래 어떤 대비형 투자. 네.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네, 맞습니다. 다운타운이나 도심권 역세권의 콘도 유닛을 네. 남보다 좀 좋은 가격, 좋은 조건, 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때로는 네. 그렇게 한번 매입을 힘을 합쳐서 해보자라는 네,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쭉 강조하셨죠. 거기에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3, 4년 전, 4, 5년 전에 네. 그렇게 한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분양을 이제 다운페이를 하셔서 한 분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런 여러 뒷배경들 기억 나실 텐데요.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콘도는 좋은 게 미래에 완성될 물건을 오늘의 가격으로 픽스를 해놓고 네. 거기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 한 20만 불 앨리스트 최소한 한 그 정도는 이렇게 올랐는데 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상당히 좀 시장이 괜찮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정책을 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을 했었죠. 네. 그 정책이 다 아시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모기지를 좀 타이트하게 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은 다행히 조금 잡혔고요. 이제 네. 슬로우 다운 되는 그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시세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인컴 신고가 좀 적으신 분들,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내가 한 25만 불 모기지를 얻어야 되는데 한 20만 불만 승인이 나온다든지 네.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다 보면요. 네. 그럼 한 5만 불 정도 모자라는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메꿀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하는 모기지가 없을까? 저희가 알아보다가 네. 이제 프라이빗 랜딩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금리가 10%, 12%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일반적인 프라이빗 모기지들은 좀 이제 리스크가 큰 경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거랑은 또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좀 더 리스크 부담을 확 줄인 네. 그 형태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만나서 한 7%, 8% 정도로 네. 프라이빗 모기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만들게 됐고요. 오늘 네.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12%뭐 그 이상의 금리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리스크가 크다라고 확 이렇게 체감이 네.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고정금리로 연 7, 8% 1순위, 2순위가 그 정도를 지금 개런티를 하신다고 1년 말씀을 만기로.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단기에.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선이자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관심이 가지만 상대적으로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몰기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뭐 사채 쓰는 거 아니냐. 은행 금리가 이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갭이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와 지금 말씀하시는 프라이빗 몰기지와 어떤 개념적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프라이빗과 그 사채 네. 개념은 이제 한글이냐 영어의 차이일 뿐이고요. 네. 실제로 그 사채라는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서운 네. 돈의 거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그 사채와 프라이빗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법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프라이빗에 대한 거래는 변호사의 리뷰를 통해서 모든 조건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네. 네, 그 거래는 이제 바로어분과 렌더분 간에 네. 그 조건에 맞게끔 돈이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으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좋은 점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이 프라이빗 몰기지의 뭐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베이트리 그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안정적인 건 이제 보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프라이빗 몰기지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과연 어떤 걸 저희가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있는지 그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국가도 그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특히 이제 몰기지 렌더가 돼서 몰기지 투자를 할 때는 꼭 4가지만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은행에서 과연 모기지를 줄 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모기지를 줄 때 무엇을 고민을 하고 모기지를 주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된다면 네. 내가 이제 은행의 역할이 됐을 경우에 무엇을 판단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렌더가 됐을 때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은행이 되는 역할이 되는 그렇죠. 거죠. 렌더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총 4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준 돈에 대한 만약 1년 계약이 들어간다면 매달 그 돈을 빌려가신 분이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날짜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느냐. 렌더 입장에서는 이자를 제때 그 날짜에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자는 다 잘 받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됐을 경우에 그 원금을 고스란히 그 날짜에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회수가 되는지.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거고요. 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원금 회수가 이제 이자도 잘 받았고 네. 원금 회수까지도 잘 됐는데 과연 이제 죄송합니다. 원금 회수가 이제 안 됐을 경우에 네. 이제 그때는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이제 포클로저보다는 파워 오브 세일로 해서 네. 이제 뭐 경매로. 법적 그렇죠. 네.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물건이 과연 쉽게 시장에 팔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불짜리 커머셜 프로퍼티에 300만 네. 불 모기지가 걸려 있으면 네. 굉장히 힘든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덩어리가 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한 2밀리언짜리 집에 몰기지 한 150만 불 정도 있다고 치면 이 부분도 굉장히 그 매매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시간적으로요. 네. 네. 그러나 그런 황금성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집이 차지하는 그 감정가, 그러니까 네. 전체 시장 가격에서 네. 그 빚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네. 정도 되는지 요거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베이추리에서도 현재 그 4가지 부분, 그 4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커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매달 페이먼트에 대한 그 디폴트 될 네.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클로징 날짜, 그러니까 이제 랜더분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네. 나가게 되면은 나가는 날 그 날짜 이제 클로징 날짜가 될 텐데 네. 그 모든 작업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렌더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네. 그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됨과 동시에 1년치 이자가 선이자로 렌더분께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어날 수 있는 디폴트의 확률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선이자로 받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느냐,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우리도 만약에 시중 A 은행에서 모기지를 빌렸는데 시중 A 은행에서 모기지 연장을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면 네. 우리는 이제 다른 B 은행으로 가서 모기지를 받으면 되겠죠? 네. 받아가지고 이제 A 은행으로 갚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렌더분이 만약에 그 계약 날짜에 돈을 갚으면. 빼길 원하시면 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렌더로 교체를 해드리면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배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렌더 풀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렌더들의 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세 번째로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원금이 그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디폴트가 되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자가 이제 이자율의 변동이 생기면서 이제 이거를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베이추리에서 지금 진행하는 모든 몰기지의 담보권 네. 물건들은 네. 지금 현재 저희 베이추리가 분양했던 물건들, 네.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들, 네, 특히 신축 이제 콘도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뭐 원베드, 원 플러스 된, 맞아요. 투베드 이런 네.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리얼터를 통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 팔릴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네. 렌더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원금과 이자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론투 밸류인데 이제 담보로 나가는 것들이 네. 1순위 7% 이자, 8% 2순위 8% 이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순위든 2순위든지 간에 이제 그 론투 밸류 자체를 70% 또는 그 언더로 그 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도 충분히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1순위와 2순위가 뭐 크지는 않지만 1%라는 이자율 자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순위는 그 우리가 렌더가 되시려고 하면은 네. 뭐 꼭 아셔야 되는 네.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우선 변제 권한이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순위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한 50만 불 정도짜리 시세가 네. 가는 콘도 유닛에 내가 1순위 담보권자로 한 20만 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내가 20만 불을 먼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져가지 않으면 그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숟가락을 내밀 수 없는 네. 이제 네. 그런 최우선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2순위는 뭐 그렇게 20만 불이 1순위가 있는데 2순위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 있다. 네. 그럼 1순위가 먼저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가져갈 수 있고요. 아, 그렇기 그-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군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3순위가 없다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선 변제 순위로 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첨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우리가 지금 그 새로 완성된 새 콘도, 신축 콘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담보 물건이 그 신축 콘도라는 점도 한 가지 그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클로징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았다가 그 이제 완성이 돼서 클로징을 할 때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네. 이제 사인을 하시고 클로징 경비를 내시게 되는데 그 클로징 경비 안에 그 클로징 당해년도에 그 재산세가 포함이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재산세까지 완납된 네. 그 콘도가 담보 물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해년도는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재산세 부분은 사실 영순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에 시에서 그것을 그 프로퍼티를 뺏는다든지 뭐 경매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재산세가 그 사실은 우리가 1순위로 등기가 되더라도 재산세가 미납되면은 그 시가 그 우선 변제 순위에서 이제 앞서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재산세도 그 당해년도권은 낸 거니까 오히려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라고 봐도 아,
무난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축 콘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신축 거잖아요. 콘도의 경우 그렇죠? 클로징 일주일 경비에서 네, 그 당연연도 재산세를 납부한 그런 네. 신축 콘도의 경우는 네. 이제 재산세가 나갈 일도 없으니까 네. 월세는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재산세도 안 나가니까 캐시플로우도 좋고요. 예, 뭐 그런 점에서는 그 리스크 부담을 대폭 더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네. 론투밸류가 낮다라는 점, 그 담보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또 론투밸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재산세를 지금 언급하시면서 영순이라는 거, 네. 그리고 좀 무엇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이자가 선이자기 때문에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는 없을 거란 생각이 얼핏 그렇죠. 들어도 바운스 들어요. 그렇죠?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네. 만기되기 전에. 맞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해는 가지만 실제 케이스를 좀 실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네. 그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콘도들을 클로징을 했죠. 네. 한 250개 이상 정도를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클로징을 해서 정말 네. 무지 바빴는데요. 뭐 네. 크리스마스고 뭐 신년도 없었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70% 이하 론투밸류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랜딩을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시중 은행에 그 GRC나 텀 디파짓으로 한 1밀리언 정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저희를 통해서 콘도를 여러 채 분양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네. 제가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1밀리언 정도를 한 4분, 4케이스에 걸쳐서 이제 랜딩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랜더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분이?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받으시는 이자는 뭐 1%, 1.5% 정도 맞아요. 선이었는데 지금 이자 자체가 7%에서 8% 이자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간 날 바로 돈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이자가. 7만 불, 8만 불 이상의 돈이 이제 바로 손에 쥐어져 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분양 받으셨던 그 콘도들에 대한 다운페이를 지금도 메꾸고 계시는 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배출위에서는 이제 그런 모든 리스크라든지 그 랜더 풀들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얘기를 이제 방송을 듣고 나도 그러면 사실 뭐 5만 불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프라이빗 랜더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팁이라거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 세미나에 한번 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네. 뭐 전화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네. 개별적으로 일정이 안 맞으시면 개별적인 미팅을 거쳐서 네. 그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또 질의 응답이 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잘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돈을 모아서 프라이빗 랜더가 돼야 되겠네요. 분양부터 받으시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너무 미루거나 망설이지 말고 옳다는 판단이 섰을 때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결실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